안녕하세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가족관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왜 고부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하늘이 갈라놓는 사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 사이여만 할까? 왜 끝없는 전쟁을 하는 사이여야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시어머니가 나빠서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나빠서일까? 왜 우리가 아들 장가를 못 보내서 그렇게 그냥 원하든 갈망하든 며느리를 맞아 놓고 며느리하고 갈등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할까? 요즘은 아들 장가를 드리고 오도 가도 않는 남만도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마당을 한 1년 반 정도 고정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KBS의 아침마당에 수요 가족 탐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방송 출연을 하니까 방송을 보고 저한테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 상담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시어머니하고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당신들의 아들, 딸 부부를 이혼시키고 싶다였습니다. 이혼시키고 싶다. 그래서 왜 어머니가 오셨냐? 그리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바빠서 올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혼 문제에 왜 본인들이 올 시간이 없고 어머니가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들이 이혼을 시키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담을 하면서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곤 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들하고 갈등이 없는 시어머니가 되고 장모가 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며느리였고 지금은 시어머니 입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역시 남의 식구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왜 고부지간은 하늘이 갈라놓는 사이일까? 그걸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원인을 알아야 좋은 시어머니가 되든 나쁜 시어머니가 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식은 엄마 입장에서는 목숨하고도 바꿀 만한 그런 존재예요. 애지중지 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성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보물이라는 단어 갖고도 이건 안 돼. 어쨌든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그 얘기 이상으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어느 날 성장을 해서 지네 배우자를 만나더니 어머니는 언제 봤냐는 듯이
가뿐하게 발길도 차버리고 거기 배우자 품에 가서 안겼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배신감이 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도둑 맞은 기분인 거예요. 이 도둑 맞은 기분이니까 이제 저는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미울 수밖에 없죠. 내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을 훔쳐간 거예요. 아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미운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라는 입장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한번 질문을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에게나 드는 감정인 거예요. 그건 나빠서 드는 생각이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나 드는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에 하는 문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해서 저 며느리를 덜 미워할 거냐, 어떻게 덜 미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래, 나는 이상한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이상한 시어머니라는 건 뭐냐? 이유 없이 원인 모르고 상대방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 그건 저는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거,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만만하게 보이지도 말자. 이상한 시어머니도 되지 말고 만만한 시어머니도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내 아들이 똑똑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하는 태도가 반듯하고 당당해야 되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없을 때 한 번도 며느리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같이 있는 데서, 또 며느리한테 할 얘기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하고, 아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을 며느리 없는 데에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집에 가능한 한 가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오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원치 않는 불청객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더더기 인생을 살기는 싫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아까 제가 이성으로 참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 지금 며느리나 아들들은 한참 30, 40대의 그 나이들은 막 직장이나 이래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뭐 부모랑 뭐에게는 신경 쓸 여가가 없는 거예요. 지네들 앞가림하고 애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자꾸 불쑥불쑥 들여다보면서 니네 왜 나 안 챙기냐, 니네 왜 우리한테 관심 안 갖느냐, 그렇게 하면은 점점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러는 것. 그래서 제가 조심하면서 아들한테 집안일 네가 더 열심히 해라, 네가 더 많이 해라, 육아도 네가 더 많이 해라. 내가 그 얘기한 것은 네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너의 그 공이 저금통에 적금 쌓이듯이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운할 만큼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아들 혼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도 그때 장사하느라고 먹고 살기 바빠서 걔에게 애지중지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교육적으로 뭘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사는 현장에 던져져서 그 현실을 헤쳐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아들에게 코를 박고 애지중지할 여가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독립심이 길러졌고 저는 아이에게 애지중지하지 않은 만큼 제 품에서 걔를 떠내보내는데 다소 수월했습니다. 마음에서 걔를 놓는데 덜 힘이 들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제가 덜 마음을 다쳤다는 거죠. 상처를 덜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아들도 편하고 며느리도 편하고 이 시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그 집안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구독, 오른쪽에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